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스틱,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입니다. 먼저 짧은 스토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 데이브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 얼마 전 데이브는 고객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애틀랜틱 시티에 들렀다. 약속을 마치고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좀 남자 그는 시간을 때우려고 근처 술집에 들어갔다. 첫 번째 잔을 막 비운 찰나 갑자기 어떤 눈부신 미녀가 다가오더니 그에게 두 번째 잔을 사주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다. 데이브는 그 여자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조금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좋다고 대답하자 미녀는 바에 가서 술 2잔을 들고 돌아왔다. 한 잔은 데이브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자기 자신을 위해. 데이브는 여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다음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리둥절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그는 욕조 호텔 안에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차 있었다. 데이브는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의아해하며 정신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움직이지 말 것. 911에 전화하시오. 욕조 옆 작은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데이브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911을 눌렀다. 얼음 때문인지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교환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금 데이브가 처한 상황에 꽤 익숙한 것 같았다. 교환원이 말했다. 선생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혹시 허리에서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데이브는 불안감에 떨며 등 뒤를 더듬거렸다. 그랬다. 튜브가 만져졌다. 교환원이 말했다. 놀라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어젯밤 신장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요즘 이 도시에서 장기 절도 조직이 활동 중인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그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응급요원을 보내드릴 테니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금 당신이 읽은 이야기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도시 괴담 중 하나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다들 한 번쯤 이 신장 도둑 괴담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수백 가지 버전이 있는데 모두 3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약을 탄 술. 둘째,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셋째, 신장을 도둑 맞았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결말. 자, 그럼 이제 책을 덮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책을 펼치지 말고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읽은 이야기를 말해보라. 아마 당신은 이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신장 도둑 괴담은 우리 기억에 스틱되어 스티커처럼 찰싹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다. 우리는 이것을 듣는 순간 기억하고 언제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신장 도둑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다음 문장은 한 비영리 단체가 배포한 문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포괄적인 공동체 구축은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실행 방식과 일치하는 모범적인 투자 수익 원리 모델에 적합하다. CCI의 자원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는 자금주들이 책임 여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원 자금 조성에 있어 이제 책을 덮고 1시간만 쉬어라. 아니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비영리 단체가 뭐라고 하는지 설명해보라. 행운을 빈다.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예시가 우리 기억력의 양극단에 존재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접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만일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일터는 마치 북극성을 기준 삼아 항해하는 선박처럼 비영리 단체를 모범 삼아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건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어떤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흥미롭게 마련이고 또 어떤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따분하게 마련이니까. 신장을 훔쳐가는 장기 도둑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지 않는가?
한편 비영리 단체의 재정 전략 따위를 알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즉 이것은 메시지 버전의 본성 대 양육 논쟁인 셈이다. 흥미로운 메시지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도 수많은 실험과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신장도둑 이야기는 자원이나 다른 도움의 손길 없이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널리 퍼져나간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둑 만진 신장이 단순히 다른 소재보다 더 잘 팔리는 이야기라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정 가치 있는 진실한 메시지도 이런 거짓 메시지처럼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스티커 메시지를 완전 분해하고 해부하여 그 고착성의 기원을 알아내고 싶었다. 도시 괴담은 왜 그렇게 기억 속에 뚜렷이 각인되는 것일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속담이 발견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째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는 널리 퍼져나가는 반면 다른 메시지는 그렇지 못한 걸까? 간단히 말해 우리는 어떤 것이 스틱되는지, 즉 어떤 것이 스티커 메시지가 되는지 알고 싶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연구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스티커 메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대로 당신이 만드는 메시지에 유전적인 변형을 가한다면 당신은 타고난 창의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어떤 메시지든 사람들의 뇌리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다. 스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저자들답게 도입구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목차를 살펴볼게요. 스틱 제로, 스티커 메시지의 탄생, 스틱, 고착성의 성분을 찾아내다. 스틱 1, 원칙 하나, 단순성, 단순할 수 없다면 통할 수 없다. 스틱 2, 원칙 두 번째, 의외성, 상식적으로 상식을 부셔라. 스틱 3, 원칙 세 번째, 구체성, 정의보다 강한 자전거, 규범보다 강한 휴대폰. 스틱 4, 원칙 네 번째, 신뢰성, 믿게 만들어라. 스틱 5, 원칙 다섯 번째, 감성, 각별히 여기게 하라. 스틱 6, 원칙 여섯 번째, 스토리, 스토리로 말하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유튜브들도 많이 하고 썸네일 만들 때 정말 어떤 제목을 걸어야 할지, 어떤 제목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클릭하게 만들지,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다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해 줄지 정말 그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럼 각 챕터의 요점들만 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솝 우화, 보이즈, be ambitious, 스티커 메시지 수만 가지를 분해하여 해부한 결과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 성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메시지가 스틱되도록 유전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럼 스틱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공통된 특성 6가지를 알려주겠다. 원칙 하나, 단순성. 단순할 수 없다면 통할 수 없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한 가지 핵심만이 간결하게 표현된 상태. 그 상태야말로 메시지가 스틱되기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다. 메시지의 핵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유명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10가지 주장을 펼친다면 설사 그 10가지 주장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은 그중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의 핵심을 발굴하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명수가 되어야 한다. 무자비할 정도로 격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을 남겨야 한다. 그것은 요약문이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속담이다. 메시지는 반드시 단순하고 동시에 심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핵심 플러스 간결함이다.
여기서 단순의 정확한 개념은 메시지의 핵심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리고 핵심을 찾으라는 곧 메시지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어 그 한가운데 숨어있는 본질을 발견하라는 뜻이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핵심 메시지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이다. 이 강력하고 단순한 메시지 덕분에 사우스 웨스트 직원들은 저렴한 항공사라는 회사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지 않는 한 최대한 즐겁게 회사를 다녀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직원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종합하여 누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깨닫는다. 가령 승무원의 생일날 인터컴으로 농담을 하거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도 될까? 그렇다.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축하 선물로 색종이를 뿌려주는 것은 아마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색종이 조각을 뿌리면 청소 직원들에게 별도의 일을 안겨주는 셈이고 거기 소모되는 시간은 곧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훌륭하게 설계된 단순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핵심을 찾는 몇 가지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스토리에 매몰될수록 핵심은 실종된다. 뉴스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배운다. 그러한 첫 문장을 리드라고 부르는데 훌륭한 리드만 완성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린다. 그렇다면 어째서 기자들은 훌륭한 리드를 쓰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세부 사항에 집착한 나머지 메시지의 핵심, 즉 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흥미를 느끼는 대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스토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팁은 핵심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얼핏 보기에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그저 다른 것에 비해 좀 더 중요한 목표를 앞에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로운 목표보다 결정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선택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이 결정적이고 무엇이 이로운지 간단히 구분할 수 없다면 때로 이 둘의 경계선은 무척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상기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군가가 치킨 샐러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우스 웨스트사의 저렴한 항공사라는 메시지는 샐러드 따위는 잊어버리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함이란 핵심 플러스 간결함이다. 그리고 그 간결함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속담이다. 속담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예로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가 덤불 속 두 마리보다 낫다. 이 속담의 핵심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짧고 단순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속담은 비단 영어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에는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가 숲속의 10마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고 스페인에는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가 하늘의 100마리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손 안에 든 한 마리 참새가 지붕이 비들보다 낫다고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손 안에 든 박새가 하늘의 황새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 속담은 자그마치 2500년 동안 살아남아 있었으니 우리 뇌에 스틱되는 정도가 엄청난 스티커 메시지이다. 이렇게 간결한 메시지는 핵심 내용을 쉽게 익히고 기억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울 때다. 특히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이다. 메시지는 반드시 간결해야 한다. 인간이 한 번에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속담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한 만큼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포멜로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 포멜로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이렇다. 설명하나? 포멜로란 감귤류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과일로 매우 두꺼운 껍질을 지니고 있으나 부드러워 손으로 까기에 용이하다. 속살이 연노랑에서 붉은 산호색에 이르기까지 과즙이 풍부한 것에서 약간 메마른 것까지 그리고 맛이 달콤한 것에서 새콤하고 톡 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포멜로는 기본적으로 매우 두껍고 부드러운 껍질을 지닌 거대한 그레이프 프루트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끌어들여 새로운 개념을 손쉽게 배우도록 도왔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은 그레이트 프루트다. 그레이트 프루트는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선험적 도식이다. 이번에는 할리우드의 도식, 하이 컨셉트를 소개해 보겠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영화 스피드는 버스 버전의 다이하드이고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은 여자아이 버전 빅이며 에일리언은 우주선 버전의 조스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즉 하이 컨셉은 할리우드 버전의 핵심 속담이다. 다른 속담들과 마찬가지로 하이 컨셉은 비유의 힘을 이용한다. 이미 존재하는 도식을 활용함으로써 할리우드의 속담은 새 영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놀랍도록 가속화시킨다.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의외성. 우리의 뇌가 수십 년간 길들여진 상식을 한순간 허물어뜨리는 뜻밖의 점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착지. 아하, 이 절묘한 이어짐, 바로 완벽한 의외성이다. 이륙 전 모든 여객기의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 기압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좌석을 구명보트처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이렇게 비행기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괜찮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의사소통은 없다. 승무원은 사실 승객들에게 관심이 없고 승무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승객들도 거의 없다. 따분한 설명을 듣느니 차라리 앞에 꽂혀있는 잡지를 뒤적이는 편이 낫다. 만일 당신이 안전수칙을 설명해야 하는 승무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승객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렌 우드라는 비행 승무원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유쾌한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잠시만 제게 주목해 주세요. 우리 항공사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안전 설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먼저 1965년 이후로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전띠를 채우려면 한쪽 끝에 달린 평평한 금속을 다른 한쪽의 버클 안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전띠를 풀고 싶으실 때에는 버클을 위로 들어 올리시고 반대쪽 띠를 잡아 당기십시오. 애인과 헤어지는 방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이 비행기에서 나가는 방법은 단 6가지 뿐입니다. 앞쪽에 있는 2개의 출입구와 양쪽 날개에 달린 2개의 비상 창문, 그리고 선체 뒤쪽에 있는 2개의 출입구입니다. 각 비상 탈출구의 정확한 위치는 승객 여러분의 머리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복도 양쪽에 설치된 하얗고 붉은 디스코 조명을 따라가시면 금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올려다보신 거 맞죠? 승객들이 우드의 우스꽝스러운 안내에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설명을 끝마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일관된 패턴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재빨리 적응하는 생물이다. 지속적이고 단조로운 자극은 아무런 관심도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이 2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려면 2개의 중요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선천성 스티커 메시지가 야기하는 놀라움과 재미이다. 놀람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흥미는 우리의 관심을 지속시킨다. 신형 인클레이브 미니밴의 텔레비전 광고를 보자. 광고는 공원 앞에 서 있는 인클레이브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미식축구용 헬멧을 옆구리에 낀 한 손이 자동차에 올라타고 뒤따라 손이나 여동생이 들어온다. 아버지가 차를 출발시킨다. 초록색 교회를 둘러싼 넓은 도로를 따라 미니밴이 천천히 미끄러진다.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도어, 150개의 케이블 채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선루프,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컵홀더, 그리고 완벽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미니밴. 인클레이브가 교차로에서 잠시 멈춰선다. 카메라가 창밖을 내다보는 소년을 비춘다.
파란불이 켜지자 아버지가 교차로로 진입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 한 대가 번개 같은 속도로 미니밴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한다. 쾅! 무시무시한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 갑자기 화면이 검은색으로 깜깜해지더니 서서히 문장 하나가 떠오른다. 이렇게 될 줄 모르셨죠. 문장이 사라지고 다른 문장이 나타난다. 안전띠를 꼭 매세요. 언제 어디서나. 사실 인클레이브 미니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광고는 미국 공익광고협회가 만든 광고이다. 이 광고는 스티커 메시지의 두 번째 특성을 특히 강조한다. 바로 의외성이다. 그렇다면 놀라움의 생물학적 목적은 무엇일까? 놀라움은 주의를 상기시킨다. 놀라움은 우리의 도식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돕는다. 놀라움은 우리의 추측 기자가 실패했을 때 미래에 대비해 그것을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자극한다. 따라서 놀라움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우리의 추측 기자가 실패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자동 제어 장치이다. 모든 것이 중단된다. 모든 행동이 멈추고 우리의 관심은 자동적으로 놀라움을 안겨준 범인으로 향한다. 평화로운 미니밴 광고가 피투성이 사고로 변신한 순간 우리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궁금해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허를 찌르는 메시지는 고착성이 가장 강한 스티커 메시지이다. 따라서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이 소통해야 할 중심 메시지를 파악한다. 즉 핵심을 찾아라. 둘째, 메시지의 반직관적 요소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핵심 메시지는 어떠한 의외성을 함축하고 있는가? 어째서 그런 점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는가? 셋째, 청중의 추측 기제를 충격적이고 반직관적인 방식으로 깨트림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이 새로운 추측 기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노라 에프론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저명한 시나리오 작가다. 그녀는 아직도 첫 언론학 수업을 기억하고 있다.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실제 경험은 전무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를 쓸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 원칙에 따른다는 등 말이다. 학생들이 타자기 앞에 자리를 잡자 교사는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신문기사의 첫 번째 문장, 즉 리드를 쓸 것. 교사가 기사의 토대가 될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늘 비버리 힐스 고등학교 케네스 피터스 교장은 다음 주 목요일 비버리 힐스 고등학교 전 교직원이 세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새로운 교수법 세미나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시카고 대학 학장 로버트 허친슨 박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강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의 기자들은 열심히 타자기를 치며 생애 최초의 리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사실들을 모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다음 주 목요일 세크라멘토에서 주지사 팻 브라운, 마거릿 미드, 로버트 허친슨 박사 등이 비버리힐스 고등학교의 교직원들에게 강연을 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리드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의 리드는 다음 주 목요일 희교란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다고 에프론은 회상한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언론학이란 단순히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파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호기심의 공백 이론.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조지 로인스타인이 상황적 흥미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느낄 때 발생한다. 로인스타인은 그러한 공백이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무언가에 대해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할 때의 느낌은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가 근질거릴 때와 비슷하다. 그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백을 메워야만 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영화를 2시간 동안이나 참고 견딘다. 결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 이론에는 전제가 존재한다. 공백을 메우기 전에 먼저 그 공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뉴스 예고편에 10대들 사이에 새로운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장에도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저분한 아이스크림 기계 부분에 선정된 유명 레스토랑을 만나보십시오.
이들은 가장 자극적인 형태의 공백 이론이다. 내 딸이 설마 오래된 약통에서 몰래 약을 훔쳐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런 역겨운 아이스크림 파는 식당 중에서 내 단골집이 있을까? 이런 보잘것없는 뉴스 카피 몇 개로 우리가 사는 동네가 훨씬 흥미로워지다니 대단하지 않는가? 지식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궁금증은 그 어떤 유혹보다도 훨씬 강력했다. 제가 들쓸쓰면 녹음을 30분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데요. 30분 안에 끝날 내용이 도저히 아니네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원칙 구체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